한 20년 산 집이요. 경주 백률사 밑에서 포항 가는 쪽으로 한 1km 정도 들은 지점에 산 밑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은 어려워서 땔감을 산에서 마련했거든요. 그러면 산에 가서 죽은 나무를 패다 보면은 거의 신라 토기 파편이 되게 많아서요. 그 파편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간혹가다 재수 좋은 날은 반 정도 깨진 거 그냥 파편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런 걸 보면서 그 흙하고 저거 됐고 가까워졌고 할아버지 때부터 일에 걸쳐 가지고 미장 일을 했습니다. 방구들 고친다든가. 그러니까 흙이죠. 흙 작업을 했었고 할아버지는 특히 그 대금 연주자이시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일 못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무릎에 저를 앉혀놓고 대금 연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행금 하는 게 있잖아요. 행금하고 대금을 직접 만들어서 연주하다 보니까 그런 흥을 많이 배워서 저도 모르게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만드는 쪽만 관심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여름 되면은 매미를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매미 잡으면 매미 잡는 이유가 저 작품에 일전 작품에 보면 매미 날개가 있습니다. 잠자리 날개라든가 그런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배인호 선생님이 제자가 됐었는데 경주는 중요한 게 뭐가 있나 그렇다면요. 신라문화제 때는 그림 그리는 학생들이 신라중학교, 경주중학교 이런 학생들이 바늘성 기림숲에 모여요. 그러면 오후 수업을 안 합니다. 운동선수처럼. 그게 굉장히 큰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황성공원도 많이 갔지만은 기림숲 바늘성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1년에 한 3번 이런 그림을 그렸죠. 그게 지금 굉장히 큰 거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신라미전을 나갔었는데 조각 부분이 있다 해서 배인노 선생님께서 미협 회장도 하시고 계명대학 교수님 하셨잖아요. 이분이 조각을 한번 하락했는데 조각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경주공고 요업가에 가면은 그게 박병영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분이 나중에는 그 대구 교육대학 교수님 하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일주일 배웠는데 야, 너 조각 잘하네. 그 인문계 안 가면은 경주공고 요업가 오면 조각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갔는데 가가 보니까 조각이 아니고 토작이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 경주공고 수업 과정은 보면은요. 도사 실기가 6시간 있고 조각이 6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화학 분석이죠. 그 6시간인데 그게 전문 과목인데 그 특히 조각 시간은 6시간인데 조각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한 16명 걸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줘요. 3시간 동안. 그 다음 3시간은 저 걸 만들고 이렇게 했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요학과 다니면서요. 제가 2학년이 됐는데 그 3학년 학생들이 2학기 지나면은 실습을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도자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이 되어서 여름 방학 때 제가 선생님을 찾아가서요. 제가 방학 동안만 그 실습을 할 수 없느냐고 물으니까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하니까 친구 2명하고 3명이 그 영도에 있는, 부산 영도에 있는 대한도기. 그래서 한 달 동안 실습을 하다 보니까 도자기를 해야 되겠다. 그때는 작가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졸업을 하고 제가 취직을 했는데 실습을 가서 취직을 했죠. 그게 타일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타일 공장인데 내 것이 잘 만드는데 도자기 만드는 쪽에 가지 않고 왜 소성부 불 떼는 곳이잖아요. 그쪽을 갔었는데 불을 떼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작가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자신 있는 게 불 떼는 겁니다. 3년을 불을 떼었으니까요. 24시간 그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요. 그래서 그 소성부에 가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이제 사장님이 그 회사가 잘 돌아갈 때 부르시기에 갔더니만은 너 도자기 그만둬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요? 하니까 중교사 시험이 있으니까 제가 쉬는 시간 되면 그림 그리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내가 무슨 중교사를 하느냐, 공부도 못 하는데, 근데 그거 한 10번 들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중교사 군대 갔다 와서 한 3년 했죠. 그러다가 대학도 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71년도에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그 은사님인데 찾아갔는데 경정고급 요가 찾아갔었는데 인사로 갔죠. 제대했다고 갔더니만은 기사가 없어서 3년 동안 없어서 장비가 다 부서졌으니까 한 3개월만 고쳐주고 갈래라고 하기에, 근데 그걸 그러면 3개월 동안 일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3개월 동안에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도자기를 다시 하면서 그래 그런 쪽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때 김준기 선생님이라는데 그분이 혹시나 김 기사 그림 그렸냐고 물어요. 근데 신라중학교 있을 때 그분이 경주 요고 계셨거든요. 아는데 선생님 저 모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앉아 알아보시고 그림 그린 걸 가오느라. 그래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계명대학 미대 시험을 쳤댔어요. 근데 명장이 나와서 그만뒀었거든요. 그만뒀었는데 그때 그림을 가려고 하니까 제가 경북미술학원 주경 선생님인데 그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림을 보시더니만은 그 경상도 말로 할 것 같으면 네가 와 여기 있노. 미대 가야지. 그러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왔는데 보니까 중교사 시험 책을 8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공부를 했는데 작업하고 저거 한 다음에 퇴근한 다음에 공부하다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했거든요. 사실은 미술 중교사 시험을 치려고 하면은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한 2년 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몰라가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니까 안 되겠다. 내 동기가 한사시립전문대 원래 교수가 됐는데 그분이 김원곤 선생님이세요. 그러면서 시험 한번 칠래 하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되고 제가 야간부 한사시립대 공예과를 나왔습니다. 공예과를 나오자마자 그게 특별 강의를 맡았거든요. 2년 강의를 하면서 국전에 출품하고 하다가 제가 80년대 국전 특선을 했죠. 특선을 하고 나니까 총장님이 일본 보내라. 그때 이제 종합도 되고 해서 그 덕으로 제가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전 특선하고 나니까 그 사명감이 있고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국전 특선 했는 게 그 일본도 가게 됐고 그 대학에서 후학들 가르칠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81년도에 그 7월 1일부로 직화시가 됐거든요. 직화시가 되니까 11월 달에 미술 대전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제가 자료 수집을 하면서 나름대로 공부했는 게 덕을 봐서 그 1회 미술 대전에서 전체 대상을 받았거든요. 대상을 받고 나니까 총장님께서 무조건 가거라. 그러니까 세입과대학을 갔습니다. 교토에 있는 세입과대학인데 세입과대학은 그 조각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습니다만은 조각과로 가라고 했습니다. 총장님이 조각하는 게 좋지 않겠냐 했는데 제가 국전 특선을 했는데 거의 테크닉 쪽으로 돼 있는 거지 디자인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자인과를 들어갔는데 저 작품이 지금 보면 그 회화적인 요소도 있고 시각적인 요소가 많고 말이 많죠. 말이 많은 게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게 그때 그 세과대학에서 공부했는 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 아닌가. 저는 그 순수 예술 쪽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음 가는 대로 합니다. 근데 그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서 도예 작업을 먹고 사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예 작업은 보통 보면 이제 그 작업 만드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저 작업은 보면 저 뭡니까 물레도 이용합니다만은 탈의 성령, 옹기 성령입니다. 옹기 성령 변형을 하죠. 옹기는 원으로 하잖아요.
전 사각 작품으로. 왜냐하면 그때는 수직 수평의 미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 사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이 실용적인, 처음에는 실용적인 걸 많이 했죠. 화병이라든가 그릇이라든가 했으니까. 근데 그게 그 뭐라 할까요? 제가 순수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가치 있는 작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성을 많이 들이는 쪽이 테크닉보다는 제가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작품 쪽으로 갔습니다. 회화 같은 경우에는요, 종이라든가 물감만 있으면 되는데, 도자기 같은 경우는 흙으로 만드는 거니까 도자기를 설명을 드린다면 흙하고 유약하고 하이테크 작업이거든요. 하이테크 작업이라는 것은 기술 개발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표현 방법이라든가. 제가 현대도예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때 누구인데 배운 게 아니고 고등학교 실력하고 그다음에 그 근로자로 근무를 했잖아요. 공장에서 다니는 거.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독학을 했죠. 독학을 하다 보니까 그 국전이라든가 구경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루 종일 구경하는 평가를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독창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구도 전부 다 제가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달라진 게 아닌가 싶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경주에서 옹기 만드는 기법을 연구를 하고 기와 만드는 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독창적으로 되지 않았나 싶고, 제가 탈에 성령하고 그 다음에 일본 갔다 와서 그 고안을 했습니다만은 점토 알갱이 접합 조절 기법이 있는데요. 일반 도자기는 그 공기를 뺍니다. 흙 작업에서 빼는데 점토 알갱이 접합 조절 기법은 산소를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점토 알갱이 하나하나가 하나하나 붙잖아요. 붙는 속에 그 공기가 들어가면서 겁이 나죠. 겁이 나기 때문에 일반 도자기는 2cm 이상 되면 소성 중에 깨집니다. 근데 점토 알갱이 접합 조절 기법은 10cm 돼도 안 깨져요. 안에 금이 나가 있으니까 공기가 통합니다. 근데 물이 안 새게 하는 방법은 소성 중에 유약으로 떼어버리죠. 흘러내려서 자연적으로 하게끔. 처음에 할 때는 학생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사 올리는 것밖에 아니라서니까. 처음에는 그 망에서 나온 거 그거 그대로 했는데, 나중에는 망에서 나오는 걸 전부 다 풀어 헤쳐갖고 그걸 따로 모으면서 하다 보니까 벽돌매가 되잖아요. 점토 흙에는 보면은요, 이것도 하이테크인데, 흙은 기억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붙인 대로 가 있거든요. 그 기억 효과를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이용했는 게 점토 알갱이 접합 조절 기법입니다. 그럼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곤란하니까 두들기면서 마티리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분청 작업을 다시 시작을 하죠. 분을 발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점토 알갱이는 새카만데 분은 하얗잖아요. 그럼 아마 벌써 그게 마티리얼이 생기고 좋으니까, 그 시각적으로 봤을 때 두들두들 하면은, 거칠면은 완성이 됐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미의 새로운 발견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일본서 돌아온 게 87년도에 돌아왔는데요. 88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돌아와서는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죠. 가르쳤는데 가르칠 때 방향을 제가 그 일본에서 했던 작업 연장선상에서 조형 작업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시켜서 물레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고요. 했는데 88 올림픽이 있으면서 홍대에서 그 도자기 경연 대회를 했죠. 경연 대회를 하는데 전통 부분 물레 성형입니다.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쪽은 탈의 성형 이런 쪽이니까요. 조형 작업이니까. 그때 우리 학생들이 2학년 학생이 대상을 탔거든요. 3학년 학생이 우수상을 타고 뭐 거의 휩쓸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때 전통은 당국대, 현대는 대구대 갈 정도가 됐었거든요. 저는요, 도자기 작업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그 미8군 PX에서 초상화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림 그리는 거는 머리로 그리거든요. 보통 보면 손으로 그린다고 생각하는데, 색감도 생각해야 되고 원근법도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봐가면서 해야 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요. 도자기는 몸으로 하는데
특히 이제 도자기 작업하다 보면은요, 도자기는 온몸으로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온몸으로, 몸으로 하죠. 몸이 기억해서 하는 건데, 아무리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안 피곤합니다. 흙에서 기를 받거든요. 흙에서 기를 받기 때문에 저는 도자기 작업을 해서 몸도 더 좋아졌고, 그리고 또 특히 퇴직을 한 다음에 제가 바이오 세라믹을 공부를 했잖아요. 연구를 하고. 거의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한 6년을 했는데 몸이 더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도자기 작업은 기를 받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토 알갱이 접합 초적 기법은 제가 개발을 일찍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작업하기 시작한 게 제가 2002년도에 그 연구전을 했습니다. 연구전을 하면서 그 조적 기법으로 크게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12월 달에 일본 시가라키 도자기 공원에 제가 연수를 갔죠. 3개월 동안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시가라키 쪽은 보면은요, 그 건축 자재 쪽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가라키 쪽은 그 흙에 모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눕기 너구리죠. 이런 걸 뭐 사람 키보다 더 크게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적 기법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 망도 사고 해서 도구를 만들어서, 근데 조적 기법은 어느 정도 살 수 있나 할 것 같으면은 두께를 5cm 정도에서 2m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작업하는 사람들은 그냥 몰래 올라가 하는데 저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대만에서도 취자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환경 쪽은 가장 좋죠. 좋고, 예를 들어 가지고 판작 같은 경우에 그냥 점토로 만들었을 때는 판작이 휘고 달고 하는데, 점토 알갱이 조적 기법으로 판을 만들면서 판을 만들었지만은 그게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흙은 기억 현상이 있으니까 그래 되면은 뚜껑도 안 깨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나오니까. 그래서 환경 도자 쪽에는 조적 기법이 가장 좋지 않나. 어쩌다 보니까 제가 도자기를 한 56년 했잖아요. 56년 했는데 도자기 접한 건 16살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요. 근데 작품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목숨 걸고 하다시피 했는 거는 30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50년 넘게 도자기를 하다 보니까 도자기가 내 삶의 전부죠. 그리고 도자기는 일반 작업하고 달라서 기도 받고 하니까, 그래서 특히 지금 학교에서 재직하고 했을 때 했는 작업은 주로 보면은 올드 세라믹입니다. 퇴직하고 했는 작업은 보면은 바이오 세라믹이거든요. 인체의 케어가 되니까요. 좋으니까. 그래서 뭐라 할까요? 인체 좋은 도자기를 더 작품을 개발하고 싶죠. 예술, 남이 볼 때 예술인데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했는 거고, 가족을 위해서 했거든요. 사실은 교수 월급이 적지도 않잖아요. 근데 집사람 돈 갖다 주는 재미를 했고, 그래서 복이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안했을 때 제가 바이오 세라믹 쪽에 시간이 없어서 거절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디딤돌이 될 수도 있겠다. 다시 되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정해 주신 분들인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보답할 수 있도록 지금 신작에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적긴 한데 최선 다해볼게요. 진짜 고맙습니다.